안녕하세요. 2020년 2월 25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와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은 월요일, 제가 매주 월요일만 쉬는 날이에요. 네. 좀 이제 새벽에 연달아 주말에 막 너무 많이 중계하고 나서 못 쉬면 막 그 일주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쉬는데 요즘은 그냥 월요일마다 그냥 제가 그냥 해요. 네. 근데 뭐 한다고 딱 말하고 못하면 너무 미안하니까 일단 쉰다고 하고 하는데 서프라이즈는 아니고 먹고 살려고. 여러분들도 제가 아까 말했지만 먹고 살려고 여러분들도 뭐 잔업도 하시고 뭐 쉬는 날에 나가시고 하잖아요. 저도 똑같은 거죠. 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좋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쉰다고 하니까 뭐 평소보다는 이제 시청자분이 좀 없긴 하지만 또 우리끼리 재밌게 하면 되니까 우리의 좋은 추억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한번 축구 뉴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머치부터 합시다. 경남FC에서 뛰었던 조던 머치는 노르웨이 리그의 올레순 FK로 이적을 했습니다. 조던 머치는 이 팀의 입단 소감에서 말하길 여기 와서 정말 기쁘고 좋은 곳에 왔으리라 확신한다라고 말하며 버밍엄 시티, 카디프 시티, 크리스탈 팰리스 등 다수의 프리미어리그 클럽에서 뛴 이 28살의 조던 머치는 라스포이넨 감독과 대화를 마친 후 이 팀의 새로운 팀원들과 함께 만나고 싶고 클럽을 둘러본 결과 좋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1914년에 창단된 클럽인가 봐요. 100년이 넘었네요. 대단하네. 조던 머치 하면은 그 경남 FC 경기장에서 뛰지 못했을 때, 부상 때문에 뛰지 못했을 때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동생인 것 같고 옆에는 와이프였던 것 같은데 에이전트인가? 뭐 아무튼 앉아가지고 우리나라 그 육개장을 먹으면서 후후 불어가면서 육개장을 먹던 그 모습이 떠오르네요. 제가 그래서 육개장 보면은 조던 머치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다른 것보다. 머릿속에 딱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제가 옛날에 수영장 갔을 때 야외 수영장 거기서 보면 어렸을 때인데 항상 그 아버지가 라면을 사다 주시면 그 여름에 그 수영장에서 먹었던 육개장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육개장 뚜껑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꽃갈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덜어 먹으라고 해가지고 면은 거기서 덜어 먹고 나중에 이 국물은 홀짝홀짝 먹으면 너무 맛있었던. 수영하면 이제 막 피곤하기도 하지만 배도 고파가지고 참 맛있게 먹었었고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게 조던 머치입니다. 네. 그래서 뭐 K리그 처음에 올 때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 선수가 온다 뭐 이런 말 해가지고 사실 조던 머치는 그냥 준수했던 미드필더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아시아 리그를 처음 왔던 게 우리나라고. 우리나라가 사실 다른 나라들보다 외국인 선수를 대하는 게 되게 유해해요. 사실 막 되게 불편해하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이 많아가지고 되게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에요. 주장들도 잘 챙겨주고 뭐 외국도 그렇긴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더해요. 보면은.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이 뭐 우리나라 오는 게 뭐 금액적으로는 좀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생활하는 데는 참 많은 도움을 주는 리그이기 때문에 선수들이고 좋은데 추천하고 싶은데 제가 뭐 아는 선수가 없어서 조던 머치가 노르웨이에 가서라도 잘 했으면 좋겠네요. 음식도 좋아. 여기 사실 적응되면은 우리나라만 그 좋은 음식이 없어. 맛있는 음식. 다음 소식은 이 코로나 사망자가 2명이 나오고 잠깐만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해요. 다음 뉴스인데 K리그 개막 연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편 치러야 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홈경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홈경기는 이제 무관중 경기를 하도록 그 팀의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오늘 오후 2시 연맹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서
코로나의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2020 시즌 K리그 개막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최근 심각 단계에 접어든 코로나 확산 사태에 대응하며 국민과 선수단의 안전 그리고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K리그 팬으로서, 수원의 팬이죠, 저는. 팬으로서 축구를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하나,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즌은 길고, 리그도 길고, 네. 이 팬들의 안전, 그다음 선수들의 안전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죠. 네. 그래서 이 잠정적으로 연기를 했는데 아마 안정세가 좀 돌아오려면 2주를 보고 있다고 해요. 2주 정도를 미루고 할 것 같아요. 다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일단 중국 때문에 한번 일정이 변경이 됐었기 때문에 많이 바꿀 수 없어. 동아시아는. 그래서 일단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거는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른 팀들도 있으니까 중국 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홈에서 치러야 되는 경기는 무관중 경기를 좀 하는 게 어떤가라고 이제 구단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이제 관중이 들어서고 그에 대한 수입도 필요하고 한데 무관중 경기를 하게 되면 뭐 뛰는 선수들이나 경기장 찾지 못하는 관중들이나 참 속상한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 사태가 사태인 만큼 인정할 건 또 인정해주고 이해할 건 또 이해해주고 하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이 시작부터 조금 이런 일로 일정이 조금 약간 지연되기도 하고 연기되기도 하고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안고 갈 건 또 안고 가야죠. 어떻게 하나요? 네. 아무튼 좀 마음이 아픕니다. K리그 개막 연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기 수가 줄어드냐고? 그건 아니지. 경기 수가 줄어들 순 없지. 아까 이걸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사망자가 2명, 감염자 수도 계속 늘고 있는 이탈리아가 세리아 A에서 3경기를 연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이탈리아가 프로축구 세리아 A 일부 경기를 연기를 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롬바르디 주와 베네토 주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들을 모두 다 미루었으며 이에 따라 저번 주말 열릴 예정이었던 인터밀란과 삼프도리아 경기, 아탈란타와 사소울로 경기, 헬라스 베로나와 칼리아리 경기, 이 3경기가 모두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롬바르디 주, 베네토 주, 요 주가 좀 많대요. 약간 몰려 있나 봐요. 감염자들이.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현재 이탈리아가 사망자가 2명까지 나오면서 이탈리아도 유럽에서 가장 좀 경계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쟤네들도 막 저기 확산되면은 얘네들도 일단 뭐 위험하겠죠. 여튼간에 이탈리아 리그도 3경기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부상당한 아자르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에당 아자르는 레반테전에서 67분경 부상을 당하며 비니시우스와 교체가 되었고 벤치에서도 불편함을 드러내며 지네딘 지단 감독과 걱정스러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아자르의 발목에는 얼음팩들이 놓여져 있었는데 구단은 그가 완전히 회복했다고 생각했었으나 아자르는 이전 부상과 똑같은 부위에서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자르를 둘러싼 주변 동료들의 표정은 밝지 못했으며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맨시티와 바르셀로나라는 강적들을 차례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아자르는 과르디올라 팀을 상대로 출전할 수 있을지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나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며 경기 후 인터뷰에서 지단 감독은 아자르가 똑같은 부위에 부상이 재발했으며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부상은 아자르의 시즌 2호 부상으로 그의 첫 번째 부상은 11월 달에 PSG 상대로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한편 이 이후로 레알 마드리드 구단은 아자르의 부상이 이전에 다쳤던 종아리 부위가 맞으며 2달 정도 이제 검사해보니까 종아리 부상이 맞고 2달 정도 아웃될 것으로 보이지만 네. 현재 매체들은 뭐 예상하기를
2달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시즌 아웃이 될 것 같다. 이번 시즌 아자르가 돌아오기는 조금 버거울 것 같다. 하지만 뭐 구단은 일단은 뭐 복귀를 목표로, 왜냐면 이제 저기 레알 마드리드 정도면 시즌 말미까지 뭐 챔스도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리그 순위 싸움에 지속적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자르가 일단은 이번 시즌 안에 돌아오는 거를 목표로 하는데, 다른 언론 매체에서는 아마 그래도 못 돌아올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부위의 부상이기 때문에 좀 빨리 돌아오는 것보다는 완전히 회복을 다 하고 돌아오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프리시즌부터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내다보는 것 같아요. 아자르 참. 근데 저는 뭐 이렇게까지 좀 안 좋을 줄 몰랐어요. 그냥 좀 안 좋아. 가자마자 잘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리그 스타일이 완전 다르니까. 아자르가 뭐 스페인에서 잘할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본인의 스타일 모두가 다 프리미어 리그에 맞춰져 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래도 한 시즌 적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간 것도 뭐 처음부터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얘도 좀 약간 양심이 없어. 그 남은 기간 동안 레알이 그래도 나름 급해가지고, 레알이 솔직히 말하면 이번 시즌 끝나고 그냥 툭 데려와도 되는데 얘 기도 좀 살려주고 너의 가치를 좀 인정해주고 하면서 1,000억 넘는 돈을 썼는데, 그것도 엄청 많이 돈을 썼는데 몸이 그게 축구 선수 몸이 한번 그게 불어나면 되나? 아우 진짜 배가 무슨 7kg가 쪄가지고 뭘 먹은 거야? 잘 때 참치기름 먹은 거야? 왜 그렇게 먹는 거야? 인간이 먹어야지. 그렇게 그것도 뛰게 한 것도 레알도 대단해. 사실 레알도 속마음 같았으면은 다른 애들은 훨씬 더 몸 관리도 잘하고 이 팀에 잘 적응했어도 못 뛴 애들이 있는데, 얘는 사온 돈이 있으니까 그 뚱뚱한 몸으로도 뛰게 해주고 했는데, 이건 진짜 사실 먹튀급이지. 네. 그냥 공짜로 데려올 수 있는 걸 그냥 돈을 썼는데, 아자르가 좀 약간 프로페셔널 하지 못했어요. 진짜 뭐 너무 좋아서 막 주변에서 너무 축하해 주니까 그런 거 있거든요. 뭐 군대 가기 전에도 잘 갔다 와 하면서 막 뭐 주변에서 만나면 술 먹고 좋은 거 먹이고, 가기 전에 뭐 이것도 먹어 막 저거라도 먹어 하면서 막 뭐 축하해 주듯이. 축하? 뭐 축하지. 근데 이제 얘도 주변에서 축하해 줬겠죠 당연히. 네가 그렇게 꿈꿔왔고 어릴 때부터 지단과 함께 하고 싶어 했고 했는데, 그래 축하한다 짠, 이거 먹어 버부 먹어 이다 보니까 그냥 살이 그냥, 그 지도 좀 찌는 것 같다 싶으면은 앵간히 조절했어야지. 너무 많이 먹었어 진짜. 먹기도. 그리고 내가 그때 중기 때도 말했지만 아자르는 그날 그 부상당한 날 레반테 경기 때 그때 첼시 패드를 또 끼고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주변의 선수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솔직히. 좀 레알 마드리드 패드 없으면 사고 오든가. 사람 시켜가지고 굳이 그 또 첼시 패드를 껴가지고 또 일을 만들어요. 또 보면은 특이한 스타일이야. 아자르 괜찮은 선수인데 진짜 좀 그런 모습을 첼시에서 보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좀 뜬금없었죠. 레알 마드리드 팬들만 좀 약간 뭐 이게 뭐야? 첼시에서는 되게 프로페셔널해 보였는데 뭐지? 이런 생각 많이 들었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너 때문에 스트레스인데? 네가 자꾸 채팅창에 이거 쳐가지고 조용! 나 정말 2020년도에는 얼마 전에도 생일이었고 생일날 많이 생각했다고. 조금 부드럽게 방송을 좀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좀 하고 나도 고칠 건 고치고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참는 거예요. 자, 다음 소식은 졸전을 펼친 레알 마드리드가 레만테에게 0대1 충격패를 당하면서 2위로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이날의 경기에서 결승골은 레반테로부터 나왔습니다. 후반 33분 역습을 시도하는 가운데 모랄레스의 번뜩이는 왼발 슈팅이 발등에 제대로 얹혀서 레알 마드리드 골문을 꿰뚫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후반 36분 모드리치를 빼고 발베르데를 넣어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면서 측면으로부터 활로를 찾고자 한 레알 마드리드가 끝내 레반테의 골문을 열지 못했고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다시 1위로 올라섰고 레알은 2위로 내려앉았으며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 16경기 만에 16경기 만에 패배를 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기 제가 또 중계를 했기 때문에 카카오에서 같이 보면서 좀 경기가 레알 마드리드가 진짜 계속 때리는 거야. 계속. 그 정도 때리는 거면은 돈 내고 때려야 돼. 진짜 거짓말하고. 그 때리면서도 뭔가 잘 안 풀렸어요. 라모스도 좀 일찌감치 옐로 카드를 받았었고 그러면서 막 잘 안 풀렸죠. 경기 자체가 좀 보면은. 근데 정말 한 방이 계속 수비하고 있다가 이 모랄레스가 갑자기 우다다다다다 뛰고 들어가는 찰나였죠. 그래서 그 롱볼 들어온 거를 보신 분 이 골은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든. 네, 하이라이트건 아니면 짤로건 정말 바운드된 볼을 그 볼이 다시금 땅에 닿기 전에 그러니까 한번 튕기고 바운드된 볼이 다시 한번 땅에 닿기 전에 그냥 왼발로 우라차 하면서 이런 게 진짜 엘토네이도 슛일 거예요. 진짜 엘토네이도 슛이 정말 실제로 있다면 이런 골일 거야. 아 저기서 그냥 사실 저 각이 없는 거거든요. 골키퍼가 각을 잘 잡았어요. 쿠르투아가. 근데 이제 저기서 그냥 우라차 하고 그냥 풀어버리니까 무슨 진짜 레이저 꽂히듯이 뿌악 이렇게 그냥 들어가 버렸어. 진짜 멋있었어. 그래서 저 그 골 보고 나서 1대 0으로 끝난 경기지만 레알이 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대박 경기였다. 이 골 본 거 자체가 대박이었다.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다시 경기니까 다 끝나면 7시에 넘거든요. 그 경기 끝나고 상황 정리하고 방종하기까지. 근데 좀 아쉬움이 없었죠. 재밌었습니다. 또 제가 베르셀로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메시 몇 반이겠습니까? 네, 메시 팬. 그래서 1위로 올라온 것도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3월 2일날 엘클라시코가 있는데 아자르 못 나오고 일단 거기서 바르셀로나가 이긴다면 조금 더 유연하게 또 리그를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중계는 안 돼요. 인터넷에서 스포티비가 이제 유료로 항상 엘클라시코를 방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루트를 찾으시던지 아니면 결제를 하시던지 그래야 됩니다. 네. 3월 2일이면 금방이야 또 그죠? 왜냐면 이번 주말에 계속 오늘 말고 계속 새벽 5시에 경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챔스 2번 연달 5시에 경기 있죠. 그다음에 유로파리그 있죠. 그다음에 금에서 토요일날 넘어가는 프리미어리그 경기 새벽 5시에 있죠. 그리고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 5시에 리버풀 경기 또 있죠. 네, 그래서 오늘만 말고 계속 새벽 5시에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체력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사랑 너의 사랑 메시. 메시가 축구 역사상 처음 1000번째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리오넬 메시는 에이바르전에서 4골을 몰아치며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공격 포인트 1000개를 기록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 후 리오넬 메시는 바르셀로나와 아르헨티나에서 696골 306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총 1002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4골을 넣었기 때문에 2골만 넣었으면 딱 1000개 딱인데 4골을 넣었기 때문에 1002개. 이 에이바르 경기를 아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준이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PK가 나왔어요. PK가 나온 줄 알았지. 그때는. 그래서 한준이 아저씨가 메시가 이걸 차지 않을 겁니다. 메시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자신의 이제 스탯을 올리기 위해서 PK를 차는 그런 선수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PK 전에 옵사여가지고 취소됐어. 좀 뻘쭘하게 됐는데 아무튼 메시가 4골을 넣었다라는 게 아주 마음에 들고요. 메시, 호날두 둘 다 싫어하는 사람 많음? 아니? 둘 중에 한 명은 좋아하겠지. 난 둘 다 별로임. 맞아. 너도 별로임. Yeah. 안 돼! 착하게 방송할 거야! 나오지 마! 다음 소식은 프랑스 대표팀 수비수였던 아딜라미가 FC 소치로 이적을 했습니다. 34살의 프랑스 수비수이며 페네르바체와 계약 해지 후 이적입니다.
이 페네르바체에서 원래 뛰다가 감독이 원해서 갔지만 페네르바체에서 뛰질 못했어요, 경기를. 라미도 뭐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은퇴할 마음이 없으니까 선수 생활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뛰는 걸 당연히 선수니까 선호할 텐데 페네르바체에서 너무 못 뛰기도 했고 페네르바체도 굳이 쓰지 않을 얘를 우리가 계속 데리고 있을 필요가 있냐 하면서 상호 해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계약 신분이 된 거죠, FA. 그래서 그냥 그 신분으로 FC 소치와 계약하고 이적한 거죠. 입단한 거죠. 네. 아딜라미도 그 여자친구가 연상이고 아마 모델일 거예요. 유명한 속옷 모델. 축구 선수들은 뭐 속옷 모델 내지 뭐 유명한 뭐 모델 내지는 뭐 연예계에서 뛰는 일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아무튼 라미도 그런 걸로 유명하더라고. 무리뉴는 현재 해리케인, 손흥민 없이 이 팀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무리뉴가 저번 주 토요일 2대1로 첼시에게 패배한 후 남은 시즌 동안 토트넘의 전망을 어둡게 그리면서 선수들이 현재 지금 이 이상 잘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리뉴는 이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말하길 나는 선수들에게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선수들은 본인이 하던 일과 다른 일을 같이 하는 게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것 또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더 나은 일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우리보다 먼저 득점할 때가 좀 많이 어렵다. 그러니까 뒤집는 경기를 할 수 있는 데까지의 과정이 힘들다라는 고백이죠. 우리는 여전히 경쟁이 치열한 세계의 대회에서 남은 3개월이 있고 우리는 다른 선수들을 교체할 자원조차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현재 첼시를 보면 지루가 있고 벤치에는 타미 아브라함이 있었고 진짜 일리 없어님 쿠키 10개 조던. 조합하타 사진만 봐도 힘들어 보인다. 네, 감사합니다. 쿠키 10개 고맙습니다. 벤치에는 타미 아브라함이 있었고 또 그들은 세 번째 공격수 바추아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스트라이커 찡, 벤치에는 찡, 스탠드에도 찡.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없다는 표현이죠. 대신 병원에는 2명의 스트라이커, 2명의 공격 자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난 우리 선수들에게 만족한다고 말을 하면서 약간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긴 한데 뭐 약간 뭐랄까 안녕하세요. 기는 죽이고 싶지 않고 근데 나 힘들다고 말하고 싶으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뭐 졌어 첼시한테. 근데 우리 선수들 잘하고 있어. 근데 첼시는 벤치에 이날 돌아온 타미도 있었고 선발에 지루도 있었고 그 뒤에는 힙합보이 바추아이도 있었는데 우리는 아무도 없어 이런 얘기지. 하지만 우리 팀 애들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냥 대충 무슨 뭔지 알겠죠? 네. 자기도 뭐라고 말은 해야 되니까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은 해야 되니까 그냥 한 건데. 근데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죠. 이런 인터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런 게 재밌어요. 보면은 우리는 현재 스트라이커가 없다. 없어. 본인이 없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페럿을 써라라고 말하잖아요. 무리뉴는 걔를 생각을 안 하는 것 자체. 걔를 뭐 쓸 마음이 없다는 거야. 야, 만약에 뭐 무리뉴가 우리가 뭐 10대에 페럿이 있지만 그 선수는 뭐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스트라이커가 없다라고 표현한 거니까 페럿도 이걸 보면은 뭐 본인이 이제 이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여기를 남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더 잘 생각하겠죠. 네. 페럿은 막 자꾸 많은 사람들이 막 써봐라 하지만 무리뉴는 아예 관심도 없고 생각할 마음도 없어요. 페럿에 대해서. 계속 모우라가 아마 뛸 거예요. 모우라도 선발은 좋지만 계속 저렇게 뛰면 쟤도 탈 나지. 아무리 모우라가 막 선발 많이 뛰고 있다 해도 사실 이걸 좀 약간 로테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계속 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케인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뭐랄까 이 선에서 좀 해결해 줘야겠죠. 네. 뭐 이 선에서 해결해 줄 선수도 딱히 많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해 주길 바라야지. 그리고 그냥 지금은 알리가 좀 멘탈 부여잡고 책임감 갖고 그래 내가 이 팀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좀 약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좀 약간
인성질도 좀 덜해야겠다 하면서 좀 알리가 좀 해줘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알리가 아주 큰 무게를 짐을 어깨에 지고 지금은 좀 팀을 끌어줘야 될 상황이죠. 알리도 이날 못했던 게 뭐 부상도 아니었고 그냥 멘탈적인 부분이었으니까 솔직히 다 알지만 토트넘이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네, 진짜. 지금은 그래서 무리뉴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글을 많이 쓰는데 그런 거지.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면은 그렇게 쓰시는 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남혐, 여혐 이런 댓글에 항상 나도 남자지만 나도 여자지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약간 좀 꼬적지근한 말인데 그 토트넘 댓글도 보면 항상 이래요. 내가 무리뉴를 싫어하지만 이걸로 시작해요. 싫어하지만 지금 무리뉴는 정말 좀 불쌍하긴 하다. 내가 봐도 이렇게 쓰신 분이 많으면 뭐 무리타 무버지 막 이러면서 좀 싸우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본인이 봐도 무리뉴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살림을 꾸려가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네. 그런 글이 많아 보이더군요. 바이에른 뮌헨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저번 주말 뮌헨과 파더보른과의 경기가 있었고 이 경기 동안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4살 된 소녀가 경기장에서 쓰러졌으며 심폐소생술 시도 후에 그 소녀는 앰뷸런스를 타고 뮌헨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녀는 파더보른의 선수인 스트렐리 맘마의 조카였다고 하며 뮌헨의 모든 가족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고 그 소녀의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경기장에서 어떻게 심폐소생술까지 해보았고 앰뷸런스 타고 가봤지만 사망을 했다고 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경기장에서 누가 이렇게 사망한 일이 그렇게 많은 일이 아니어서 사실 다치는 일이 종종 있긴 하지만 어우야. 영국 경찰은 유로파 리그가 열리던 저번 주 울버햄튼 경기장에서 트라오레에게 인종차별한 에스파뇰 팬을 체포하였다고 합니다. 아다마 트라오레가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영국 매체는 지난 보도에서 영국 웨스트 미들랜드 경찰이 트라오레에게 인종차별한 에스파뇰 원정팬 24살의 남성 팬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울버햄튼은 지난 21일 에스파뇰과 유로파리그 32강전 1차전에서 홈경기를 치렀는데 4대 0으로 대승을 거두며 16강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도중 에스파뇰 팬은 원숭이 울음 호호호호호 이거죠. 네. 이거 뭐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아시아권 사람들이 지나가도 뭐 이렇게 많이 인종차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소리로 인종차별을 했고 영국 경찰은 조사 끝에 이 팬을 검거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피파를 중심으로 전 세계 축구계가 강력한 징계를 쓰면서까지 인종차별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축구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포르투갈 리그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네. 마네가한테 인종차별 했는데 이게 사실 축구장이 되게 커. 관중도 많아. 근데 여기 선수가 들을 정도면 정말 그 앞 스탠드에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 단체적으로 이 챈트를 외치는 거거든요. 인종차별 챈트를. 그 선수들이 들을 때마다 이탈리아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포르투갈에서 그랬고 당한 선수들이 멘탈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이게 뭐 참고 뛸 수 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너져 버려서 다들 그때도 이 세리아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에서도 흑인 선수가 인종차별 당한 건데 본인이 교체를 요구해요. 뭐 몸이 어디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닌데 그냥 멘탈이 너무 무너져 버리니까 뛰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을 못 하는 거죠. 뛰면서 뭐 플레이도 해야 되고 우리 팀과 패턴 플레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계속 이것저것 자기도 이 축구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본인이 그냥 멘탈이 무너져 버리니까 계속 교체만 해달라고 하고 못 돼요. 아예 어디 부상당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포르투갈의 그 마네가 포르투 선수인데 지금은 걔한테 인종차별 했을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심지어 그 인종차별한 팀은 과거 마네가가 임대로 1년 동안 뛰었던 팀인데 정말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살면서. 축구 보는 거, 그렇게 남을 이렇게 뭐 비하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할 정도로 축구장에 와서 축구나 즐기면 되지. 와가지고 왜 지 피부색이 뭐 천룡이냐? 내 군대 동기가 이런 거 이제 병장되면 뭐 뉴스로 이런 거 보잖아요. 뭐 아니면 뭐 이게 뭐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저거 대가리 빠뿌려야 되는데 빠뿌려야 된다? 빠뿐다? 뭐 맨날 그런 얘기 했거든요. 대가리 뭐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서 대가리 빠뿐다. 맞아, 대가리 빠뿐다 했어요. 대가리 빠뿐다 진짜 이랬거든요. 대가리 진짜 빠뿌려야 되는데 빠뿌려야 되는 데가 맞는 말이야?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걔가 말할 땐 되게 재밌었는데 내가 말하니까 재미가 없네. 쏘리. 빠뿐다. 아, 이거는 아까 이제 해외 언론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아자르가 뭐 시즌 아웃 그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아자르 부상 얘기 때 다 했으니까 이거 넘어가고. 동기 있었냐고? 아, 동기 있었지. 지금도 친해요. 근데 좋아하는 다행이에요. 성격이 잘 맞아서. 잘 지내니? 황의조는 새벽 이제 오늘 5시였죠? 프랑스 리그 앙의 이제 1강으로 불리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6호 골을 넣었습니다. 황의조가 프랑스의 PSG를 상대로 이제 리그 6호 골을 넣었으며 오늘 새벽 파리 바르그 데 프랑스 이 경기장에서 열린 리그앙 2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18분 멋진 헤더골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보르도는 황의조의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PSG 원정 경기에서 4대3으로 역전패 당했으며 황의조는 78분을 소화하고 조심하자와 교체가 되었습니다. 아주 재밌었던 뭐 오늘 새벽에도 이걸 중계했었어요. 제가 보르도 경기를 중계하는 걸 그닥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중계할 가치가 있었다. 그러니까 황의조의 골도 당연히 기분이 좋았고 나이스했지만 이날 경기는 그냥 모든 걸 다 봤던 코믹, 액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보면은 막 이거 영화 장르가 뭐예요? 뭐 로맨스, 드라마, 멜로, 액션, 뭐 휴먼, 뭐 어드벤처 그런 거 다 뭐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경기에는 모든 게 다 있었어, 진짜. 모든 게 다 있었어. 정말 뭐 화려함도 있었고 소소함도 있었고 정말 이 경기에서 카바니 골은 또 기가 막혔는데 보르도의 이제 전반전 끝나기 전에 약간 그 골은 또 너무 웃기기도 하고 못 보신 분들은 봐도 이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2시간이 정말 공포도 있었지. 그 전반전 끝나기 전에 리코가 실수한 그 킥은 파리 생제르맹 팬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지 진짜. 네. 재밌었어요 진짜. 이 골도 사실 이 뒤에 이거 뒤에 안 보이는구나. 황의조 뒤에 케으러가 너무 늦게 가담하는 바람에 황의조가 정말 편하게 골을 넣을 수 있었죠. 나바스가 계속 필요한 경기로 보이기도 했어요. 이날 경기에 뭐 파리는 안 좋겠죠. 파리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전반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유정이가 티아고 실바가 부상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날 저기 주장 완장 차고 있는 지금 마르키뉴스가 원래 선발에서는 미드필더로 나왔었는데 마르키뉴스가 내려가게 되면서 서브였던 게예가 출전해서 경기를 끌어갔는데 이거 잘하면 잡기는 좀 그렇지만 무승부까지는 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쉽죠. 보르도가. 근데 보르도는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진짜 당당히 맞섰다. 전반전은 좀 약간 내려앉아서 플레이를 했다면 후반전은 보르도도 당당히 맞섰는데 힘 차이가 여전했고 네이마르는 싸가지 없는 게 여전하더라고요. 마지막 끝날 때쯤에 지가 빠기 쳐가지고 아주 개테크를 그냥 확 들어가니까 네. 퇴장당했죠. 다음 리그 경기가 디종이라 그런지 퇴장당했어요. 아주. 안녕하세요. 네이마르. 느그마르는 여전해. 변하지 않아. 오늘 신날이죠. 맞아요. 오늘 신날인데 그냥
특근이라고 생각해요. 특근이라고. 먹고 살기 위한 특근. 네. 간바 오사카의 엔도 야스히토가 일본 J리그 1부 리그에서 통산 최다 출전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근 비싸다고? 난 싸. 지난해까지 J리그 1부 리그에서 통산 630경기를 뛰었던 엔도 야스히토는 요코하마전 출전으로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나라자키 세이고, 이 사람은 골키퍼였는데 은퇴했어요. 2018년도에 작성한 J리그 최다 경기 출전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나라자키의 포지션은 골키퍼인데 엔도 야스히토는 필드 플레이어, 미드필더죠. 의미가 더 크며 앞으로 엔도가 경기를 뛸 때마다 J리그 1 리그 통산 최다 출전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과거 이제 김병지 같은 거죠. 500경기. 엔도는 일본 대표팀 A매치 최다 출전 기록도 보유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대표로 뛰면서 그는 A매치만 총 152경기를 뛰었습니다. 미우라도 이제 요코하마 FC가 1부 리그로 아마 이번에 습격했을 거예요. 요코하마, 근데 이거는 지금 말하는 거는 J리그 1이기 때문에 1부 리그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튼 엔도 야스히토는 좀 약간 일본스러운 그런 약간 자막 같은 게 좀 많았죠. 이게 자막 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일본 영화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대사가 우리는 약간 우리나라 영화 좀 리얼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영화를 치면은 욕이 좀 들어가면서 이 뭐 하는 거야 씨발로 막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일본 영화는 막 그 자막도 그러잖아. 그만둬!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터뷰에서 뭐 해외 진출 오퍼도 많이 왔었고 자기가 나가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갈 수 있었지만 J리그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J리그 뛰면서도 충분히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J리그 뛰면서도 충분히 더 나은 선수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뭐 자기가 보여주고 싶었고 그런 선수 남고 싶었다고 막 약간 뭐 듣기 나름의 약간 오글거림도 좀 있지만 나름 멋있기도 한. 네. K리그 팬들이 보기엔 너 멋있지. 일반적인 사람이 보면은 별로일 수 있겠지만 K리그 팬들이 보기에는 저런 뭐 왜냐면 우리나라는 뭐 당연한 말이기도 해요. 더 큰 무대로 가야 더 큰 물에서 놀아야 이 선수가 발전하다고 하지만 이 선수는 본인이 J리그에서만 뛰면서 대표팀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고 지금도 본인이 잘 스스로 케어해 가면서 오랫동안 뛰고 있으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랑 달라요. 그러니까 J리그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10년 늦게 아마 프로를 창설했을 거예요. 그동안 준비도 많이 했지만. 근데 이 선수는 그냥 J리그 그 자체죠. 네, 정말. 팀이 강등돼도 떠나지 않고 팀이 승격하고 우승 간바 오사카 우승할 때 엔도 있었을 거예요. 뭐 그랬으니까 특히나 이제 엔도는 간바 오사카가 이제 한국 선수가 많이 거쳐갔잖아요. 뭐 이승열이나 이범목 아닌데 이근호나 그 뭐 기타 뭐 지금도 뭐 김영권도 있고 오지석도 있고 그다음에 뭐 황의조도 있었고 하면서 한국 선수에 대해서 약간 뭐 당연히 뭐 있으니까 뭐 좋은 말 하는 거겠지만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뭐 선의 경쟁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언급을 하면서 대표팀이 옛날 뛸 때도 그렇게 뭐 분란을 일으키거나 한국과 뭐 그러진 않았어요. 본인이 뭐 한국 선수와 꾸준히 뭐 매년 함께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엔도가 뛰면서도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과도 뛴 적이 있었죠. 우리 그때 아시안컵 얘기하면 짜증나지만 뭐 그때도 있었고 아무튼 엔도가 630경기를 1부 리그에서만 뛰었다고 하니까 대단합니다. 2부 리그도 뛰었는데 사실 얘는. 카바니가 파리 생제르맹 최초 200호 골을 달성했습니다. 2013년부터 나폴리에서 이제 합류한 이후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리그 137골, 챔피언스 리그 30골, 기타 대회까지 모두 통틀어서 199골을 이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고 터뜨렸던 카바니가 보르도 경기 때 이제 동점골을 헤더로 터뜨리면서 200호 골을 달성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200골을 달성한 선수가 역사상 카바니가 처음이래요. 팀 역대 득점 기록 2위는 질라탄이 이제 카바니 다음으로 156골, 그 뒤로는 84골의 은바페, 67골의 네이마르가
뒤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원래 이제 지금은 뭐 파리 생제르맹 공격수가 누구야 하면은 뭐 당연히 카바니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뭐 그 전에 질라탄도 있었던 걸 감안했을 때 근데 그때보다 파리가 투자가 덜하고 좀 이 약간 에버튼급의 약간 라인이었죠. 그때는 파울레타가 이 팀의 정말 핵심 공격수였죠. 파울레타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파리 생제르맹 공격수 누가 있냐 이렇게 하면 이제 파울레타가 항상 얘기 나왔었죠. 그때는 근데 워낙에 리옹이 정상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마르세유도 그렇고 기존의 다른 팀들이 좀 셌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냥 중상이고 딱 그냥 에버튼급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가바니 좋은 선수죠. 진짜 정말 열심히 뛰어. 응? 정말. 근데 볼 때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얘 볼 때마다 항상 부룩이 생각나. 그 원피스의 부룩. 왠지 모르겠어. 근데 나한테 이미지가 그래. 항상 부룩이 생각나가지고 호호호호 이런 생각나 자꾸 이런 거 말하는 게 생각나요. 부룩. 원피스 보고 싶다 갑자기. 벨기에 현지 해설이 경기에 출전했던 이승우를 호평했습니다. 이승우는 후반 10분 날카로운 중거리 슛으로 존재감을 보여주었지만 토마스 카미스키 골키퍼 선방에 가로막혔습니다. 현지 방송 해설이 말하길 신트트라이던의 답답한 경기력에 숨통을 트여주는 멋진 슈팅이라고 칭찬하며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 이 선수는 한국 국가대표 선수로서 월드컵에도 참가를 했던 선수라고 말하며 짤막하게 이력도 소개를 해주었고요. 거의 70분이 다 되어서 유마 스즈키 선수가 만회골을 넣으면서 4대1로 최종 스코어가 끝났습니다. 이승우는 이날 좋은 움직임으로 수비진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며 관여를 했고 만회골 이후 현지 해설관은 이렇게 좋은 선수가 왜 이 신트트라이던에서 기회가 이렇게 적었는지 의문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날 경기를 좀 봤는데 이승우가 그러니까 진짜 활어예요, 활어. 그러니까 뭐 얘가 뭐 쩔었다. 사실 이렇게까지 말 못하겠어요. 왜냐면 그냥 이날 경기 보는데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그 토트넘하고 제가 이제 첼시 경기 중계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지루가 선발로 나와서 교체해서 들어가는데 오늘 지루 정말 열심히 뛰었고 이 선수가 정말 왜 그동안 이렇게 선발을 원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경기를 뛰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는 경기력이었다. 그날 아마 첼시하고 토트넘 경기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루가 얼마나 약간 열심히 뛰었는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얘가 후반 시작하고 일찍 나왔어요. 왜냐하면 전반전에만 3골을 먹히는 바람에 힘들었어. 이 겐크는 벨기에 리그에서 2위로 막 계속 선두권 그리고 1위 수성하려고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팀이고 신트트라이더는 12위예요. 승점이 거의 막 한 30점 나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기력 자체가 얼마나 차이가 났겠어요. 어차피 감독도 그냥 전반전 끝나니까 바꾸더라고. 그 나왔는데 이승우가 오프더볼이 좋다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근데 온더볼이 너무 좋아요. 공을 잡으면 그러니까 약간 스페인 스타일이죠. 공을 잡으면 조금 남들이 보기에는 공을 길게 드리블하는 것 같은데 사실 스페인 리그가 그래요. 공을 보고 있으면은 볼을 왜 이렇게 끌지? 저렇게까지 끌어야 되나? 하는데 그 찰나에 이 선수가 볼을 끌고 있는 찰나에 순간적으로 팀이 빌드를 올리면서 공격에 확 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나은 패스를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얘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승우가 온도볼이 되니까 막 올라가요. 혼자. 드리블 치고 한두 명 제껴가지고 올라가면 주변 애들도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주변 애들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 이승우가 주려고 주려고 이게 보면은 없어. 그럼 이제 또 한 번 드리블 쳐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뺏겨. 그래서 이승우가 그때 후반전에 빠기 쳐가지고 뺏겼을 때 좀 약간 반칙성 플레이였는데 심판이 안 불었어요. 이승우가 좀 이거 반칙 아니냐? 그러니까 심판이 너 이렇게 한 거지 시그널을. 갑자기 이승우가 옛날에 그 기억나죠? 박지성이 일본전에서 볼 뺏기고 나서 똑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뒤에서 아주 나이스한 태클을 했는데 이승우는 나이스한 태클을 못했고 나이스한 반칙을 하고 나서 심판한테 내 거 왜 안 불어주냐고 하긴 했는데 그 전에 그 슈팅 한번 때릴 때도 여기서 제가 아까 뉴스에서 말씀드린 슈팅도 한 두세 명 제꼈어요.
혼자 이게 드립을 툭툭 치면서 그때 오른쪽에 줄 수 있는 찬스가 있었긴 맞아. 그게 찬스긴 한데 이승우가 벌써 리듬감이 본인이 때릴 마음이 처음부터 있어가지고 못 줬어요. 못 주긴. 근데 나는 이승우가 그게 때릴만 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잘했다. 그 정도 보여주면. 이승우가 막 수비 가담이 좀 약간 센스있게 빨리 돼가지고 후다닥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말 그대로 오프 더 볼은 좀 좋지 않지만 온 더 볼이 확실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승우를 좀 요리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있는데 가면 좋은데 그런 데 가기 힘들지. 솔직히 이승우가 뭐 보여준 게 있어야 가는 것도. 여기서도 좀 못 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뭐 구단이 일부러 안 내보내던 뭐 감독이 안 내보내던 일단 선수는 나와서 뛰는 걸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나는 처음에 이승우가 이탈리아 리그 간다 했을 때도 2부 리그여도 스페인에 남는 게 좋겠다 싶었죠. 왜냐면 얘 스타일 자체가 완전 스페인 스타일, 당연히 스페인에서 오래 했으니까. 완전 스페인 스타일이라 다른 팀 가면은 얘에 대해서 평가가 더 박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이탈리아 가니까 당연히 좀 피지컬에 대한 뭐 벨기에에서도 그 문제를 언급하긴 하는데 타고난 게 키가 작고 그런데 어떻게 무퉁하냐. 경기를 좀 뛰면서 본인이 이런 약간 노하우를 익혀야 되는데 뛰지 못하는데 맨날 연습 경기 뛰면 뭐해. 의미가 없지. 그냥 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2부 리그 가더라도 그냥 스페인 가서 뛰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도 그래요. 이승우가 가지고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 선수를 좀 잘 써먹을 수 있는 주변의 동료들이나 감독이 있으면 훨씬 더 이 선수의 가치가 확 튀어오를 텐데 베로나에 있을 때도 그 감독이 잘리기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때가 제일 좋았지 사실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많이 뛰고 근데 그게 이제 그 감독이 다시 잘리면서 분위기가 다시 또 바뀌었지만 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보고 있으면 좀 약간 인생이 순탄한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뭐랄까 막 이승우의 그전 행동들이나 이런 거 보면 또 싸가지도 없을 것 같고 하지만 또 말하는 거 보면은 또 그렇게 나는 느껴지지가 않더라고. 내가 뭐 이 선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막 알아보고 이 선수의 과거 행적을 막 따져보고 이러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하는 거 같은 거 보면은 본인 스스로 지금 상황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약간 좀 열심히 해서 스스로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뭐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힘들겠더라고. 그런 생각 들었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좀 잘했으면 좋겠고 이날 경기 보여준 거 한번 이게 스포티비에 가면 볼 수 있으려나? 후반전만 보면 되거든요. 전반전 안 봐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스즈키 유마가 여기 일본 선수가 스즈키 유마가 잘해요. 걔가 가시마 인틀러스에서 이적해가지고 여기서 잘 뛰고 있는데 걔한테 공이 갈 때도 이승우가 그 이제 팀의 연계 플레이죠. 이승우가 바로 어시스트를 해준 건 아니지만 그 골이 사이드로 빠지기까지의 아주 좋은 공 흘림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경기를 읽는 센스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뭐 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좀 이렇게 멀찍이 좀 지켜보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날 경기는 이승우만 본다고 하면은 재밌는 경기예요, 솔직히. 경기는 A상추 전반에 3골을 먹혔기 때문에 승패는 사실 그냥 끝난 거였고 그냥 이승우만 본다라는 생각으로 보면은 나는 재밌는 경기였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약간 프리미어 리그에 많이 익숙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약간 볼을 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선수와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스페인 선수와 한번 비교해 보면은 스타일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응원도 하겠습니다. 램파드는 토트넘과의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말하길 지루가 첼시에 남아줘서 너무 기쁘다, 고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첼시는 인터밀란으로 거의 이적할 뻔했었던 지루가 다시금 선발로 돌아왔습니다. 지루는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램파드는 지루가 지난 겨울 이적 시장을 잊게 해줘서 기뻐했고 지루는 경기에 뛰지 않을 때도 항상 경기에 집중해 있었으며 이런 이유로 지루는 경기 투입될 때마다 바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지루는 드레싱룸과 피치 위에서 보인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좋은 마무리와 이타적인 플레이, 그리고 또 팀을 이적할 뻔했었지만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고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언급했습니다. 램파드는 지루가 매우 강인한 사람이고 월드컵 우승 멤버이며 어린 선수들과도 매우 잘 어울리고 매번 고강도의 훈련을 하면서 집중하는 태도가 최상급, 아주 좋은 선수라고 칭찬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감독의 인터뷰를 들으면 아 그냥 지루가 남아줬는데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되게 좋은 말이고 축구 선수로서 이거는 팬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첼시 팬들은 당연히 고마워해야 되고 타팀 팬들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지루라는 사람이 인터밀란으로 가고 싶어 했잖아요. 왜 가고 싶어 했어요? 뛰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이 팀에서는 뭐 램파드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루를 안 썼어요. 좀 더 활동량 있고 많이 뛰고 수비 가담 해주고 이런 걸 원했었는데 지루가 이 전방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비력을 가진 선수는 아니지만 이 선수는 수비를 할 때면 세트피스 이럴 때는 정말 아주 좋은 수비수와 다름없어요. 그럴 때는 그 전부터 램파드가 오기 전부터 원래 잘했던 선수인데 그런 걸 또 이야기하면서 많은 팬들이 지루 좋다 좀 써봤으면 좋겠다 했었고 그리고 나는 이 인터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루가 정말 프로페셔널하구나. 왜냐면 지루는 지속적으로 가고 싶다 말했어요. 팬들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지루는 나는 유로도 뛰고 싶고 이 프랑스 대표팀에서 이제 주전으로 뛰기 위해서는 뛰어야 되는데 이 팀에서 그러지 못하니까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항상 있었고 그걸 인터뷰에서 밝혀왔었고 했었는데 이 정도의 약간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면 사실 제가 봤던 많은 선수들은 좀 팀을 약간 근간을 흔들더라고요. 막 뭐 예를 들어서 막 훈련도 좀 뭐 이렇게 하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아니면 나 가고 싶으니까 막 이렇게 막 하면서 팀을 막 흔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루는 정말 훈련 때도 아니면 벤치에 앉아 있을 때도 항상 경기에 집중하면서 자신이 바로 나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자세가 너무 좋았다고 이제 램파드가 칭찬했었고 이런 칭찬은 사실 램파드에서 나온 것도 좋지만 주변 동료들이 지루 칭찬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루가 항상 훈련할 때나 아니면 어린 선수 케어해 주거나 이런 걸 정말 잘해준다. 그래서 뭐 지루 볼 때마다 너무 고마웠고 이런 얘기를 리디거도 했었고 조르지뉴도 했었고 많은 선수 뭐 탕코도 했었고 많은 선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만큼 지루가 뭐 감독이 보던 선수들이 보던 훈련장에서나 경기장에서나 뛰던 못 뛰던 이런 준비하는 자세가 되게 정말 프로페셔널 했다라고 이제 다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선수의 그 노장 선수가 이게 사실 어린 선수가 팀을 흔들어도 흔들리는데 노장 선수가 막 정말 더럽게 마음 먹으면 진짜 흔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루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은 게 이제 겨울 이적 시장 때 가지 못하는 게 확정되었어도 자신이 뭐 많이 못 뛸 거라고 예상도 했었지만 지금 이렇게 나와서 잘해준 거 보면 정말 이 선수가 얼마나 좀 축구적으로 대하는 자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이 얼마나 고든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 봤을 때 참 지루가 좋은 선수구나 이런 걸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첼시는 또 이제 주말이 끝났으니까 이번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미넨을 만나야 되는데 또 미넨 같은 팀을 상대할 때는 지루 같은 스타일이 잘 맞을 거예요. 타미는 부상에서 복귀해서 이날 이제 후반에 나왔지만 선발로는 지루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골맛도 봤었고 이날 경기력도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중에 한번 또 경기를 봐야겠습니다. 근데 내가 첼시 경기 중계한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동시간대가 그 중계일 거예요. 바르셀로나. 나는 그래서 바르셀로나 경기 중계할 거야. 첼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나는 베르셀로나를 보겠다. 베르셀로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의 축구 뉴스를 다 했어요. 오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표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표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저 양반은 뭐 카카오에서 닉네임이 뭐예요? 아까 우리 방에서 엄쳐가지고 강퇴했다는 사람. 원래 저 사람 우리 방 자주 오는 사람인데. 빨리 말해라. 마음 바뀌기 전에 진짜. 맞든다. 생방송인데 이거 녹화 중인데 똑같다고? 12월 달에 블랙 먹었네? 그래, 새해 됐으니까 선물이요. 고맙죠? 나 센스 있죠? 마지막에 풀어주고. 저분도 근데 사실 감사한 게 한 소리 들으면 뭐 나갈 만도 한데 또 계속 끝까지 봐주시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또 이해해줘야지. 엄을 쳤지만 엄하게 다스리기에는 저분도 너무 약간 착했다. 착한 분에게는 이제 선물을 드려야지.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5시에 리버풀하고 웨스트햄 경기가 있어요. 사실 이 경기는 볼거리가 포인트가 2개 정도인데 리버풀의 무패가 깨질 것이냐, 웨스트햄도 이제 강등권이기 때문에 이 강등로이드 맞은 팀에게 한 방 얻어 맞을 것이냐. 리버풀이 원래 그거 잘 맞거든요. 강등로이드 맞는 팀이나 아니면 약간 하위권 팀에게,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클롭이 오기 전이고 뭐 반데이크가 오기 전에 있던 거긴 하지만, 네. 그래도 또 이제 지금은 이제 포인트를 잡으면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적풀을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거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재밌었죠? 나 오늘 신날인데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자영업 하시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전화 끊고 그냥 이제 출근해서 준비했죠. 여러분들 또 이제 뭐 부모님 생각하면 요즘 같은 시기가 좀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 면역력도 약하셔가지고 걸리시면 진짜 막 걱정되고 하잖아요. 네, 다들 힘내시고 부모님한테 좀 잘하시고, 뭐 저 도와주신 거는 후원도 당연히 일바로 감사하지만 유튜브 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좀 뭐 주변에 축구 팬들 있으면은 그래도 그런 새끼가 있다, 한번 가보든가, 네,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어요. 네. 다들 오늘 수고하셨고, 이따가 또 새벽에 우리가 중계를 봐야 되니까 일찍 잡시다. 샤워, 손 항상 깔끔하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벽에 중계 때 뵙도록 하죠. 중계 보실 분들은, 리버풀 웨스트햄 중계 보실 분들은 카카오팟 플레이어 깐 다음에 조던 검색하세요. 이따가 안녕, 빠잇.